안녕하세요, 까뚜로박입니다. 오늘 아침에 월남에서 돌아온 까뚜로박입니다. 오늘은 아우디가 보통 전륜구동 기반이라고 갖고 오해하시는 분이 가끔 계시는데, 근데 그것도 뭐 반은 맞긴 해요. 초용차들은 폭스바겐 플랫폼이라 전륜구동 차량이고, 그 다음에 4륜구동 기반인데 4륜을 광고하면서 4륜을 빼고 들어와요. 그게 좀 아이러니해요. 그리고 라이트가 조명회사라고 조명을 광고하면서 또 조명을 빼고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은 전륜구동의 가장 럭셔리 세단에서 가장 1등인 렉서스 ES300H와 아우디 A6 전륜 프리미엄, 그 참고로 23년식입니다. 24년식은 좀 디자인이 좀 달라요. 그건 전 영상에 올려놨습니다. 네. 아우디는 꽈트로박. 그 자동차 회사들은 RP 테스트 같은 경우를 합니다. 저도 일본 차 있을 때 RP 테스트 같은 걸 했고, 독일 차들은 했다 안 했다 했다 안 했다 해요. 돈이 있으면 하고 돈이 없으면 안 하고. 근데 일본 차들은 꾸준히 RP 테스트를 합니다. 오히려 판매 1등보다는 RP 테스트 1등이 고객 응대와 고객 판매 만족도가 더 1등입니다. 근데 거기서 올해 2024년도 RP 테스트 1등을 한 광진 렉서스의 이용호 대리님 모셔보겠습니다.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렉서스에서 꽤나 오래 잘 버티고 있는 친구고요. 그리고 올해 2024 RP 테스트 전국 1등을 한 친구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한번 렉서스 ES 한번 상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이브리드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도요타 그룹은 1997년도에 프리우스를 최초창기로 만들어가지고 직병여자 하이브리드를 제일 먼저 시판을 만든 게 도요타 그룹이 맞고요. And motor. Then this system combines these with the power split device to achieve high energy efficiency. This is the Toyota hybrid system. Each unit has been developed specially for the hybrid system. For the engine, the maximum thermal efficiency has been raised and both low fuel consumption and low emissions achieved. 그런데 하이브리드라는 그런 방식을 제일 먼저 쓴 거는 아우디 포르쉐가 맞습니다. Was not merely an experiment, but a bold statement on the potential of hybrid technology, combining electric and internal combustion. Ibis may have been a product of its time, but its legacy is very much alive, inspiring a new generation of vehicles that embody its spirit of innovation and resilience. One God. 처음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처음 개발한 거는 포르쉐 쪽이고, 시판을 먼저 한 거는 도요타 그룹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보는 그 네이버에 나무위키에도 나와 있긴 합니다. 네, 그게 1899년도 페르난디토 포르쉐가 각 바퀴에 이제 전기 모터를 만들었는데, 그건 뭐 과거 일이고, 현재를 봤을 때는 직병여자 하이브리드에서는 도요타 쌍식이 제일 좋긴 합니다. 예전에는 럭셔리 플러스 이그제큐티브로 나눠졌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 보이는 모델은 어떤 모델인가요? 현재 이 모델은 럭셔리 플러스 모델이고, 게다가 이제 풀옵션 모델인 이그제큐티브 모델이 또 있는데, 오늘은 제가 럭셔리 플러스 모델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이그제큐티브랑 뭐 앞면에 다른 점은 뭐가 있나요? 외관상의 차이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 앞에 보시면 헤드램프가 현재 비하인 헤드램프 한 굿짜리 되어 있는데, 럭셔리 플러스는 한 굿짜리고, 이제 이그제큐티브 모델은 3개로 나뉘어져서 트리플 헤드램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개로 맞습니다. 나눠지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옆면과 뒷면 다 동일한 건가요? 동일합니다. 네. 그러면 저희 아우디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하고 컴포트가 있는데 컴포트에는 일반 매트릭스 LED가 들어가고 프리미엄은 풀 HD, 그러니까 매트릭스가 들어가는데 LED 개수가 컴포트에 비해 2배 정도 더 많다고 보시면 되고 그 애니메이션이 이렇게 막 좀 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열어봐. 아우디는 꽈트로바. 이게 지금 그러면 이게 하이브리드잖아요. 예. 이게 몇 cc에 몇 마력인가요? 2500cc고요. 약 220마력 정도 됩니다. 220마력이요? 예. 그러면 이게 220마력이 모터 엔진 합산 마력. 아닙니다. 합산을 하면 이제 조금 더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마력으로는 218마력으로 나와 있긴 해서 네. 저희가 220마력이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고 한 22토크 정도 나옵니다. 연비는 얼마 정도 나와요? 복합 연비는 17.2kg라고 나와 있긴 하지만 네. 실 연비로 따지면 한 20에서 24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션은 CVT 미션, 예. ECVT 미션 들어가는 예. 것 같고요. 자, 옆면 사이즈의 느낌이 이렇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바퀴부터 한번 가서 볼게요. 저희 바퀴 같은 경우는 245, 45, R19 사이즈가 들어가고요. 235, 45, R18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이그제큐티브도 똑같이 18인치가 들어가는 건가요? 합니다. 아, 동일하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전장은 길이가 한 어느 정도 되나요? 4975가 나옵니다. 4975요? 예. 저희 같은 경우는 4950입니다. 그래서 렉서스가 ES가 조금 더 길게 좀 빠져있는 느낌이 조금 들긴 할 겁니다. 한 2.5cm 정도의 차이긴 나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더 길어 보이는 느낌이 날 겁니다. 그럼 이 정보 같은 경우는 얼마 정도 되나요? 거진 세단이라서 거진 비슷할 겁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전륜구동 기반 차량과 후륜구동 기반 차량, 그리고 4륜구동 기반의 차량은 내연기관에서는 여기 휀다의 차이가 있습니다. BMW는 이 휀다가 조금 더 큽니다. 근데 저희는 휀다가 이 정도 되고요. 렉서스 보시면 휀다가 좀 얇죠. 그래서 이게 전륜구동 기반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끔 저희 차도 전륜구동 기반이라는 건 좀 오해는 좀 풀어주셨으면 이제는 풀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트렁크는 맨리터라고 하는데 그런 맨리터라 하면 솔직히 체감이 안 돼요. 특히 뭐 골프백이 몇 개 들어가냐 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는 거의 통상적으로 많은데 저같이 골프를 안 치고 그리고 보통 골프를 치는 사람보다 안 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사이즈가 되냐, 우산으로 한번 재볼게요. 넓이 이 정도의 한 이 정도. 그럼 렉서스는 이 정도 남습니다. 이게 안에 폭은 저희가 조금 더 큰 건 있습니다. 옆에 사이즈는 한 이 정도 남는다고 보시면 되고, 렉서스는 여기는 엄청 여기 같은 경우는 정말 골프백이 충분히 들어가고도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되게 잘 파놓은 것 같습니다. 고객님들이 가끔 이게 골프백 잘 들어간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신가요? 이건 골프백 때문에 구매를 하시는 아, 그렇죠. 자동차죠. 이게 중형 세단 중에서 여기 이렇게 파는 차들이 거진 럭셔리 브랜드에서는 없어요. 근데 우리 차도 보시면 여기가 다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로보다는 약간 대각선으로 넣어야 되는데 저거는 이제 가로로 골프백이나 뭐 드라이버랑 그게 다 들어간다는 거, 이제 그거의 장점이 있는 거고, 어차피 오토도어는 기본적으로 두 개 다 있습니다. 썬루프는 둘 다 싱글 썬루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가자는 이제 개방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둘 다 파노라마 썬루프는 아니에요. 이것도 싱글이고 이것도 싱글이고 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렉서스에 대한 거 반자율 주행이랑 뭐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나 이제 그런 건 기본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럭셔리 플러스나 이그제큐티브의 차이점은 뭐예요? 옵션 차이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고객님들이 피부로 와닿을 수 있는 차이점 한 6가지 정도가 돼요. 네. 첫 번째가 외관상의 차이, 네. 헤드램프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시트가 이제 세미 아날린 천연 가죽이 들어가고요.
두 번째로는 스피커가 마크 레빈슨 스피커로 바뀝니다. 네, 마크 레미스는 정말 좋습니다. 마크 레미슨, 레벨, 이거 뱅앤 올uf슨, 이거는 정말 오디오 좋아요. 네, 아무리 뭐 하만 카돈이나 뭐 그런 좀 약간 보스 그런 거는 좀 약간 좋다고 할 수는 없는데 마크 레미스는 고급 오디오긴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어서 주차 시에 훨씬 더 편하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차량의 하단에 퍼포먼스 댐퍼라는 장치가 달려 있어서 차량의 진동이나 소음 이런 걸 훨씬 더 효과적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승차감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뒷자리에는 차이가 없나요? 예, 뒷자리도 특별하게 차이는 없는데 이제 뒷좌석 2열의 창문에 네. 이제 햇빛 가리개가 아, 수동으로 커튼이. 추가로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튼은 정말 애기들 있거나 뭐 그러신 분들은 정말 필수템이긴 합니다. 있으면 좋긴 해요. 그리고 뒤에 시트가 예. 보시면 특이한 게 여기 시트가 확실히 많이 튀어나와 있어요. 이게 저게 뭐 이유가 있지 않나요? 딱히 이거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네. 이유는 뭐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뭐 배웠는데 전혀 못 들어갔는데. 타가 저랬어. 저기 아. 저기 있었어. 저기 배웠었어. 근데 그거 알려준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 제가 키 188에 뚱뚱한 아저씨잖아요. 그럼 보통은 아마 이게 전동 핸들도 다 있습니다. 그리고 순정, 약간 벤츠랑 좀 똑같은 디자인의 좀 그런 게 들어가요. 같은 회사인 것 같아요. 이 블랙박스는 벤츠랑 동일한 회사인가요? 벤츠 거랑 거의 똑같은 모양입니다. 그렇게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벤츠를 확인해 보질 않아서. 근데 보통 마크가 뭐 달려져서 나간다라고 하긴 합니다. 자, 이제 이거면 제가 이 정도의 탄다고 딱 보면 사이즈가 이런 게 이렇게 보시면 주먹 한 개랑 또 손가락 2개 반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전륜구동의 장점은 실내 공간을 넓게 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다 진짜 나무 맞죠? 예, 맞습니다. 네. 이중 접합 차량들이 많긴 해요. 근데 렉서스 차량이 뒤에는 안 들어가지만 앞에 들어간 거 보면 다른 차들보다 유독 좀 두꺼운 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이 경첩 부분, 경첩 부분이 주물 방식으로 아직은 안 되어 있다. 이렇게 있다.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아쉽긴 합니다. 제가 지금 넥타이도 못 매고 구두도 못 신어서 갖고 조금 뭐 불편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는 휴가 날짜입니다. 근데 공항에서 돌아오자마자 우리 이용호 대리님하고 시간 스케줄이 잡힌 게 있어 갖고 급하게 와서 찍다 보니까 이런 복장을 하게 됐고요. 지금 렉서스 같은 경우는 주력 차종이 예. 아직도 ES인가요? 요즘 근데 맞습니다. 길거리에 신형 RX도 많이 보이긴 하더라고요. 예, RX가 작년에 풀체인지가 나와서 요즘 고객님께서 많이 찾고 계시긴 합니다. 네. 그래도 렉서스는 당연코 ES가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 가지 추가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예, LM이라고 새로 나왔잖아요. 예, 나왔습니다. 그거는 반응이 어떤가요? 사 4인승하고 몇 인승 나왔죠? 4인승이랑 6인승 두 가지 모델로 나와져 있는데요. 정말 고가의 차량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법인이나 사업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찾고 계십니다. 이게 거진 알파드의 고급 버전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동남아나 어느 나라를 가도 정말 부촌에는 솔직히 LM은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알파드는 엄청 많아요. 그래서 뭐 LM도 뭐 여러 가지 여러 영업사안이 있겠지만, 만약에 그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용호 대리님 이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좀 날씨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추석도 다가올 거고 풍성한 추석 한가위 되시길 바라고요.
아우디는 아직까지 힘든다. 도와주십시오. 이게 깜빡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약간 좀 묵직해야 되는데 약간 가벼운 느낌이 좀 있긴 해요. 예.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요타는 마른 수건도 쥐어짜라. 폭스바겐하고 도요타는 시스템이 비슷해요. 마른 수건도 짜고 내 고객층만 만족하면 된다. 네, 그런 모터기 때문에 약간 보이지 않는 곳은 약간 조금 아쉬운 점이 조금 있긴 합니다. 아까 문 경첩이나 문의 크롬 몰딩이나 네,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차는 막 쏘는 차는 아니에요. 그냥 우아하게 시내랑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포커스를 둔 차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이제 간단한 상식을 말씀을 드리려면 이게 좀 길어지실 수도 지루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하이브리드는 뭐 병렬식, 직렬식, 그리고 직병렬식 하이브리드가 있다고 하고 거기서 이제 마일드 하이브리드 때 마일드 하이브리드 독일차에 쓰는 저희 아우디 A6 세대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에어컨을 스탑앤고 때 에어컨 히터가 조금 더 시동을 안 건 상태에서 좀 더 길게 갈 수 있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고 구동과 그런 거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냥 스탑앤고 때 에어컨 히터가 조금 더 오래 켜지는 게 마일드 하이브리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정부 세제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직렬식 하이브리드는 뭐냐? 직렬식 하이브리드는 정말 우리가 살 수도 없어요. 근데 굳이 있다 하면 아우디에서는 다카르 랠리에 나왔던 e-tron behaves well, and after seeing it in the dunes and in true desert conditions, I believe that we are going in the right direction. 그건 엔진이 달려있지만 그 엔진이 발전기 역할을 주는 거지 구동 역할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직렬식 하이브리드는 어디서 볼 수 있냐? 디젤 기관차. 디젤 기관차는 디젤을 운용해가지고 배터리를 충전해준 다음에 전기로 가는 거거든요. 디젤 전기 기관차가 직렬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병렬 하이브리드는 뭐냐? 모터가 하나예요. 현대자동차 국산차에서 제일 많이 쓰는 병렬 하이브리드인데 예전에 Y4 소나타 때는 정말 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기술이 무르익었습니다. 근데 그건 뭐냐면 단점이 뭐냐면 모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구동과 충전을 같이 못합니다. 구동을 할 때는 충전을 할 수가 없어요. 방식이 모터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데 도요타 시스템의 직병렬식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두 개이기 때문에 충전과 구동을 지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요타가 제가 처음에 도요타 회사 다닐 때 항상 전 시장에 2인용 자전거를 배치했었어요. 두 개의 심장이 있다. 또는 세 개의 심장이 있다고 하는데 세 개의 심장까지는 솔직히 오버고 두 개의 심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병렬식 하이브리드는 모터가 하나라 있잖아요. 근데 모터의 크기를 크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엔진과 미션 중간에 딱 들어가요. 그 때문에 사이즈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기 모터로 갈 수 있는 마력수가 채 50마력이 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직병렬식 하이브리드는 엔진과 미션 사이에도 모터가 들어가지만 따로도 모터를 만들기 때문에 모터 하나는 큰 게 들어가고 하나는 모터가 작은 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되면 되는 거고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이브리드 차량은 전기차로 가기 전의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가 불안하신 분들은 하이브리드도 어떻게 하나의 대안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나중에 전기차는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로 화재난 거는 내연기관 화재보다 훨씬 적고요. 여태까지 4대밖에 안 됩니다. 전기차 배터리 화재는. 나머지는 다 외부에 블랙박스를 따로 잡았다거나 뭐 다른 거 물기가 들어갔던 그런 거나 아니면 뭐 배터리 빼고 나머지 차량 화재가 났다거나 그런 거였지 전기차는 믿고 사셔도 되지만 왜 불안하냐? 저는 그거예요. 주행 가는 거리가 겨울 되면 줄어들고 충전하는데 아무리 급속이라도 30분이 걸리니까 그게 불편하다는 거지 화재에 대한 거는 솔직히 지금 예전에 디젤 사태 때처럼의 그런 느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